네, 서울살롱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인장 형훈이고 오늘 남순님, 검철님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죠. 상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이라고 하고요. 네, 그냥 지금은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 저희 다이닝 때 처음 오셨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뵀던 분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구면인데 이제 그때 소조이님 소개로 오셔가지고 재밌게 식사하고 이제 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 와인 한 병 남은 거 드렸는데 그거 드셨나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다가 아 원래 안 드세요? 아니요, 원래는 그러니까 와인을 잘 먹진 않은데 아. 최근에 뱅쇼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거를 아, 만들어 먹을까 하고 두고 아. 있어요. 네. 뱅쇼 제가 뱅쇼를 처음 그 을지로에 가서 먹어봤는데 맛 없던데. 그래서 맛있지 않아요? 너무 쓰고 한약 먹는 줄 알았어요. 잘못 만든 건가? 그래서 되게 원래 그 단 거예요? 약간 이게 과일 같은 거랑 그쵸, 그쵸. 같이 끓여가지고 음. 계피 뭐 이런 거랑 네. 해서 아, 잘못 먹었구나. 그래서 저 뱅쇼가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 좀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약간 따뜻한 샹그리아 느낌? 다들 약간 귀티나게 사실. 뱅쇼 하나로. 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상님 너무 오셔서 반갑고 이제 앞으로 이제 1, 2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마 같이 해주실 것 같아요. 환영하고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화를 잘 내려면입니다. 화를 잘 내는 법. 아, 화를 잘 내는 법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화를 내는 게 좋은가, 참는 게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사실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화를 내야 될 수도 있고 화를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살면서 좀 화를 좀 잘 내시는 편인가요? 화가 잘 나는 편인가요? 그게 맞는 표현이겠죠? 어떤 편이세요? 저는 화를 자주 내진 않는 것 같아요. 잘 내거나. 화가 나긴 나는데 그죠? 화가 나긴 나는데 대부분 참는 편이신. 네. 그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 제일 화가 많이 나시나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네. 제가 한번 뭐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긴다거나 어떤 약속을 어긴다거나 그리고 약속 중에선 저는 약간 시간 약속 같은 부분에 좀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저를 기다리게 만들면 화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쵸. 그게 약간 포인트예요. 그렇죠. 예민한 사람마다 예민하게 화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맞아요. 시간 약속 늦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검찰님은요? 저는 그 가장 화가 난 적이라고 하면 그 처음에 사실 이 질문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중이병스럽지만 네. 저의 어떤 과거를 돌이키면서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상기할 때 약간 그때 제 자신한테 화가 많이 나요. 그러면 누가 화를 이렇게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혼자 그냥 화가 나는 건가요? 네, 저의 어떤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화가 많이 나요. 네. 그럼 스스로한테 화를 자주 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살짝 정신에 되게 자신과의 싸움이 잦으실 것 같아요. 분열이 될 수도 네. 있는. 그 정도는 그렇고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검철님을 지금 21살 때부터 봤나? 21살 때부터 봤죠?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화를 크게 내는 걸 못 봤어요. 물론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크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항상 친구들과 말을 할 때 친구의 단점을 말하면은 저한테는 항상 너는 항상 욱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야라고 했는데 그거를 한 20살 정도 때부터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 스님 같았던 게 화가 나잖아요. 그 화날 일은 계속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죠. 그러면 화가 나면 빡치네 이러고 말아요. 보통 어떻게 막 내가 화를 내가지고 뭐 이래서 저래서 막 하는데 좀 화나네 이러고 말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들지 마. 그죠. 그럴 수 있죠. 상님은 어떤 편이세요?
일단 이 처음에 이 질문이 딱 받고 음. 나서 화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거의 화는 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 좀 짜증을 낸다든지 아, 그런 건 조금씩 있는 것 같고 음, 그거 외에는 막 화를 낸다 이러면 딱히 떠오르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걸로 봤을 때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낸 적은 없다. 네. 거의 대부분. 네.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러기가 어려운. 그죠. 그렇죠.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막 화가 나는 맞아. 그런 이게 건 화라는 게 저희가 저번에 토론하고 이야기를 했던 성숙이라는 문제랑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성숙이나 깨달음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화를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화가 조금 잘 나는 편이에요. 화가 좀 잘 나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사소한 거에 되게 화가 많이 나고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 제가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편한 사이일수록 이렇게 가감없이 그냥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친한 사이일수록. 네, 친한 사이일수록 그냥 좀 안 편하면 오히려 화가 나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이제 조금 친한 사이거나 편한 사이면은 이제 좀 화를 좀 많이 내는. 뭔가 이런 그런 건가요? 좀 나를 좀 더 이해해줘라는 표현으로 화를 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화가 어떤 포인트에서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이런데 어떤 사람이 날 화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됐을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때 내가 뭔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입맛대로. 근데 만약에 내가 화를 내가지고 내 입맛에 좀 맞춰주려는 조율을 해줄 의향이 있는 사람이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화가 잘 안 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가 나도 막 그렇게 안 나는데 조금 커가면 커갈수록 화나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뉴스 보다가도 화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조금 심하게 돼요. 막 강아지를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 화가 너무 나.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 막 올리고 그래. 자주 보셨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화나는 일 뭐 하나씩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연봉 협상을 했는데 확정된 건 아닌데 그 과정에서 상사랑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제 팀 안에서 제일 높으신 팀장님이 저의 업무를 잘 몰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제 업무에 대해서 좀 함부로 말하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쉬운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셔서 그게 제일 좀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약간 말을 좀 강력하게 하고 세게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언쟁이 조금 있었어요. 그건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존심도 자존심이고 뭔가 이게 돈이랑 연결이 돼 있다 중요한 보니까 부분이죠. 그죠. 저희는 아직 안 해봤지만 맞아요. 그거 잘 쉽지 않겠네요. 네, 막 그리고 약간 저도 이런 연봉 협상을 한두 번 한 건 아니니까 너무 약하게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마음을 먹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도 약간 이렇게 좀 욱하게 되고 좀 세게 말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검찰님은 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아까 이게 이제 자아성찰 중에 위험습관 저를 발견할 때 가장 화가 나요. 예. 지금 뭐 어제보다는 나은 사람이 목표잖아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과거를 회상하다가 한마디 이불킥 같은 건데 이제 그게 저는 정도가 심한 거죠. 예, 많이 화를 내고 살아서 그동안 그랬던 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화가 나고 예,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예,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후회가 되고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상님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딱히 이번 주에 뭐 화나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워낙 화를 낼 만한 일을 안 만드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딱히 뭐 화가 난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평온한 예. 일주일이셨구나. 저도 요번 한 주 동안은 큰 일은 없었는데 작은 일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와중에 네. 어떤 모르는 사람이 조금 과하게 저한테 지적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꼰대 막 아. 과하게. 그리고 제가 실수를 한 게 아니었는데 그 뭐라 하더라고. 근데 그건 화는 안 났어요. 그건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고 오늘 오다가 지금 방금 화날 만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앞에 주차를 하는데 네. 그 공영 주차장이잖아요. 그 앞에 길이 공영 네네네. 주차장이에요 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은 주인이 없는 자리인데 그 앞에 가게 제가 주차를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막더라고요. 막더니 자기가 여기 주차를 하려고 지금 차가 돌아오고 있대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솔직히. 먼저 하면 선착순이죠. 되는 거죠. 선착순. 그래서 막더라고 차를. 그래서 어머. 제가 여기 지정좌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정좌석 여기 주말이라 가지고 그렇다고. 뭐 주말은 다 개방되는 거라고 돈도 안 받고 여기가 뭐 거주자 뭐 우선 구역도 아니었고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는데 자기가 여기 피자집 사장인데 여기 좀 양해를 좀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좀 웃기잖아. 좀 그. 아유. 그래서 그래도 뭐 이해는 해야죠. 저런 새끼가 다 그죠. 했나 이러고. 쩝하면서 돌아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옆에다 댔어요. 음. 될 때도 많아가지고. 그랬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운전하다가 화 많이 아 맞아요. 나지 그쵸, 않아요? 그쵸. 저는 안 해봤는데 보통 그런 거 같아서 운전. 왜냐면 이렇게 화 자주 내시는 분이 아닌데 운전하면 갑자기 말도 거칠어지고 화도 자주 내고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사람이 더 예민해지니까 그런지 운전할 때 좀 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른 분도 맞아요. 어떠세요 운전할 때? 그 초보 운전은 솔직히 뭐 이해를 음. 하는 편인데 남포 운전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예, 남포 운전이 탁 하면은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올. 일단 그런 건 좀 피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그쵸. 감탄을 하고 넘어가야 돼. 아 진짜 운전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쵸. 이러면서 넘어가야죠. 저도 최대한 피하는 편인데 최근에 생각나는 건 그거 있어요. 홍대에서 가는데 어떤 차가 이제 그 우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이제 바깥쪽으로 오는 거예요. 네. 깜빡이도 안 켜고. 그러면 이제 좀 위험하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좀 멈춰가지고 제 앞으로 갔는데 그 차가 옆 차선으로 또 끼어들다가 또 왼쪽으로 갑자기 틀어서 제 앞에서 탁 멈춰가지고 근데 저도 모르게 팍 클락션을 눌렀던. 저도 이렇게 하고 놀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이러고. 그래서 운전할 때는 그렇게 저는 화는 잘 안 나는 편이긴 한데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화나는 포인트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남수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속된 걸 안 했을 때 화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어떤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화에 대해서 조금 그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입장은 성숙한 어떤 깨달음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는 듯이 무조건적으로 깨달음의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사람은 낼 수 없는데 이 중에서 이제 깨달음, 성숙 이런 것들을 제가 저번에 말씀했듯이 이제 예측 가능성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혹시 지금 여기 있는 패널 분들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예측 가능성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예측하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뭐 내일 스케줄이 어떻고 갈 때 뭐 차가 얼마나 막힐 거고. 근데 이런 것을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조금 추상적인데 우리가 인간임을 알고 혹은 뭐 모르는 것을 알고 앞으로 고통받을 것을 알고 그 알을 이제 예측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 예측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자의식과도 연결되는 문제고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요즘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인 그 조던 피터슨 혹시 아시나요? 제목이 뭐라고요?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게 있는 혼돈의 해독제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혼돈 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의 어떤 사고와 좀 일치되는 부분을 찾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우리가 뭘 몰라서 공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다면 공경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착각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공경에 빠지지 않을 거야라는 우리의 착각이 있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측 가능성을 읽고 나간다면 당황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죠. 쉽게 말하면. 크게 흔들리지 그렇죠, 않는다. 그렇죠. 아니, 당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황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자. 이게 라고 준비가 생각을 되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저도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조금 달라요, 포인트가. 근데 저는 네. 화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모든 사람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아예 없을 거예요. 부처도 화가 나고 예수도 화가 나요. 네. 그런데 그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참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일단 그 앞서서는 이제 화가 조금 잘 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화를 분출하고 해소하는 게 좋은가, 참고 삭혀서 뭔가 좋은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예,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런 부처나 예수는 화가 아니라 타이름이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미성숙 상태의 어떤 분출이나 분노 표현을 저는 화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소위 일반 사람들이 화라고 느낀 것을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화가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나 타이름으로 보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나 경외심으로 발현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제 질문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네네. 화를 참는 게 좋냐, 아니면 내고 그냥 푸는 게 좋냐?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네, 어쨌든. 화는 일단 제가 났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발단이 화라면은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발단이 어떤 용기라면 용기라면 참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거는 화가 아니죠. 용기는. 그렇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용기조차도 저는 중용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정의에 가까운 화라고 봐야 되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남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는 것도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스스로가 됐을 때 스스로한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참는 게 맞는데 이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쌓여서 내가 통제를 못할 것 같으면 화를 내야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나를 위한 화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내는 화 같은 게 있잖아요. 교육을 위한 약간 화? 혼내는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근데 저는 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참지 못할 분노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거를 이렇게 표출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냥 삭히는 게 좋은가?라고 봤을 때 삭히면은 화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표출을 했을 때는 내가 누군가 상대방이 있다면은 이게 좋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걸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내가 화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제가 만약에 주차를 하다가 화가 났어요.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화를 그 사람한테 낼 건가 아니면 내가 참을 건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운전을 안 하는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화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제가 좀 알아왔거든요. 근데 고심성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내가 감정이나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내가 밥을 먹어야지, 아니면 내가 배고픈 생각이 기분이 들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뇌라는 거는 몸을 조종하기도 하지만 몸을 읽는 기능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 얘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내가 울면은 얘가 우나 보다 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주먹을 휘둘러요. 그럼 얘가 내가 싸웠을 때 옛날에 주먹을 휘둘렀으면
아 얘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해서 그때 기억했던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을 때는 내가 화를 내는 게 표출을 하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화가 화를 더 부르는 상황이 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연구 결과에서 고심성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제 화를 표출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면 화가 더 많이 난대요. 근데 그렇다고 참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웃긴 게 있었는데 보톡스 실험이 있었어요. 사람의 보톡스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웃는 표정을 짓게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1년 동안에 화가 좀 덜 났대요. 횟수가. 웃기죠. 진짜요? 이게 이제 신기하다. 뇌의 이런 허점을 조금 노린 거죠. 뇌의 착각을 음. 일으키는 거여가지고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관조적인 좀 관조를 하고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마음을 네. 갖는 게 조금 덜 화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방법이 있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공격성이 올라갈 때는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낮아졌을 때 좀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세라토닌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햇빛을 보면 조금 괜찮아진대요. 아. 그래서 화 나면은 너 가서 바람 쐬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밖에서 바깥 공기도 쐬고 좀 이렇게 체온도 내려가고 좀 차분해지고 이제 낮 같은 경우는 햇빛도 쐬면은 세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조금 화가 덜 나고 공격성이 낮아진대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또 높일 수 있는 게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행위를 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보면 세로토닌이 높아진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면 조금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여기서 화 나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거나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풀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공격성이 낮아지고 화가 좀 낮아지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 뭔지 좀 공감할 것 같아요. 왜 그 연인들끼리 뭐 안 본 상태에서 맞아요, 싸우다가 맞아요. 얼굴 보면 풀린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런 얘기예요. 얼굴 보면 이제 호르몬적으로 내가 이제 안도가 되고 믿음이 가니까 조금 공격성이 낮아지고 조금 화가 좀 덜하다. 그래서 카톡으로 싸우는 것보다 만약에 연인 관계라면은 맞아요. 얼굴 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얼굴 보고도 싸워야 되는 거면 진짜 그럼 싸워야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딴 얘기로 빠졌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살면서 가장 크게 화냈던 적은 언제이신가요? 저는 대학생 때인데 네. 그 정말 진짜 제일 중요한 전공 메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학기 초에 진행을 하게 됐어요. 2인 1조였는데 원래는 복학한 선배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입학 동기가 계속 자기랑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친구랑 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부터 계속 잠수를 탄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말 싫네요. 네. 고질적인 문제죠. 제가 원래 이렇게 화를 잘 안 내거든요. 특히 친구들이나 이렇게. 근데 따로 그 테라스가 있어요. 담배 피는 저 그 전공층에 불러서 진짜 막 소리는 안 질렀어요. 오히려 이렇게 차분하게 진짜 이악 물고 말하면서 막 그게 제일 크게 화냈던 거죠. 오히려 화가 너무 많이 나면은 사람이 이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맞아. 오히려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하게 돼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화 내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내 스스로 창피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전 제일 크게 화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딱 어느 12시까지 딱 팀플을 끝내자. 네.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만나자. 이제 단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보이스톡을 하자. 딱 했는데 12시가 됐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명이. 근데 그 같이 했던 팀원들이 제가 되게 친했던 애들인데 한 명이 안 나타나고 이제 아침에 나타난 거죠. 아침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술 먹느라 정신을 잃었다고. 와. 근데 그건 일단 아니죠. 그쵸. 그것 때문에 제일 화났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스스로한테 화내는 그게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학교도 다니고 뭐 그 밖에 이제 하고 싶은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좀 마무리 지을 때쯤에 꼭 한 번씩 화를 내는 게 한 번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게 좀 가장 크게 화를 낸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연쇄적으로 터지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일 크게 화를 낸 게 이런 거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도 수강 신청하다가 이번에 새로 고침돼가지고 엄청 짜증났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 그 대기열도 초기화되지 않나요? 그쵸. 되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수강 신청? 그래서 2개를 신청 못했어요. 그나마 좀 근데 4개인가 신청 못했는데 제가 막 딴 걸로 해가지고 됐는데 2개 전공 하나랑 이제 의무로 들어야 되는 뭐 하나 실패했는데 근데 그거 뭐 해주면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PC방 원래 안 가는데 눈 오는 날이었거든요. 눈 엄청 온 날. 어머. 그래서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딱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컴퓨터가 빨라가지고 네네. 딱 들어갔는데 이제 무슨 뭐 보안 매체까지 표시, 보안되지 않은 매체까지 표시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네. 보안되지 않은 매체까지 표시를 딱 눌렀는데 새로 고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났던. 검철님은 저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제 사람마다 뭐 상식이 어딨어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상식은 있잖아요. 네. 뭐 인간적인 삶의 뭐 기준이란 게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아니 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행동 안 할 텐데라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답답함이 큰 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답답한 제가 또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서 답답한 거를 잘 못 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검철님은 네. 화가 나면은 네. 제가 봐서는 잘 참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만의 이런 노하우가 있나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난 대처하는지? 저는 어느 정도 선까지 화가 나면은 좀 잘 타이르는 편이에요. 조금 이제 남이 봤을 때는 뭐 자만심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좀 약간 가르치려 들고 이렇게 좀 타이르려 들고 약간 그런 편이다가 그 정도 선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이제 막 그런 어떤 원시적인 그런 폭력 사태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조금 무서운 표현이긴 한데 이거를 많이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안 나오게끔 저 그냥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화나면 말하기 전에 열을 세고 그래도 화가 나면 100가지 세라라고 말했고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화나면 4가지 세라 그래도 화가 나면 욕을 하라. 그러니까 누구는 화를 끝까지 참아라고 누구는 화를 적당히 참고 화를 내라 이건데 누구의 말에 좀 더 동의가 가시나요? 저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이 더 끌리는데 화를 계속 참는 사람. 네, 계속 참아라. 그게 더 이성적이기도 하고 그 마크 트웨인이 말한 넷은 너무 짧아요. 맞아. 아니, 맞아요, 진짜. 아직도 한 이성적이잖아요. 10까지만 예, 생각나고. 한 20까지 열도 괜찮다. 음. 넷은 아직 비이성적일 때인데 음. 아직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을 때. 근데 이 화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분들의 성함을 잘 몰라서 그 100가지 세라라고 하신 분은 그 이제 화를 진짜 화로 보시고 그거를 약간 간조하는 성격으로 봤다면 그 이제 넷을 세고 욕을 하라라고 하신 분은 그 화의 성질을 약간 권리를 찾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죠. 그렇게 봐서 이제 그런 권리 찾는 용기죠. 저는 아까 그걸 이제 얘기했던 거랑 용기로 의미 표현했고 상통은. 두 분 다 저는 그래서 둘 다 모순적이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그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토마스 제퍼슨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심지어 미국 초기니까 결정할 것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분명 화가 많이 날 텐데 이제 뭐 열을 세고 100가지 세워 보면서도 계속 되짚어 보는 거죠. 생각을.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서도 이제 조금 더 화를 내지 않고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 같으면 이제 반면에 이제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4가지 세 보고 네. 안 되면 욕해서 그냥 빨리 끝내고 네. 그것도 아니면 이제 뭐
욕이 비속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풍자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을 하겠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욕을 해라.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욕하라는 게 진짜 화를 내라 이게 아니라 이게 그 미국에서는 욕을 하면은 살짝 유머로도 승화가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 욕을 하면 진짜 진지하게 화가 날 때 욕을 하는 건데 거기서는 미국에서 뭐 TV 쇼에서도 뭐 그런 장난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겠네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넘어가 뭐 이런 의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화를 적당히 참고 내라가 아니라 예. 이거를 그냥 욕하고 그냥 풀어버려. 그냥 너무 그냥 웃고 넘겨버려. 아니면 잊어버려. 이런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어휴. 누구나 화날 수 있다. 그러나 화내는 것도 때와 장소가 맞아야 되고 알맞게 화를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내는 때와 장소, 알맞게 화를 내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주의할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무거운 자리거나 네. 뭐 장례식장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술집에서 화내면 안 돼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모두의 시선을 받을 수 있죠. 그쵸, 그것도 그쵸. 포함하고, 일단 술집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화가, 예를 들어서 같이 술 먹는 사람이랑 화가 났어요. 둘 다 지금 술 취한 상태고 술을 먹은 상태인데 거기서 화가 나서 화를 내면은 싸움으로 번질 확률이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러니까 장소라는 거는 그런 거죠. 화를 냈을 때 뒷수습이 가능하냐도 되고. 맞아. 당구장에서는 잠깐 살짝만 부딪혀도 바로 고개 숙이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곳의 예의죠. 네,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집단인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부딪혀도. 좀 그런 게 있죠.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 잘 화를 낼 수 있는 게 어려운 네. 거니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드라마 신사의 품격 보면은 네. 거기서 이제 장동건이 네. 그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이제 한 대 맞고 오니까 내가 너보다 월급이 왜 더 많은지 알려줄게 이러면서 그 때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화를 내면서. 그거 보면은 좀 우리 대부분 좀 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직원도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모습이 좀 진짜 갑의 모습이지 않을까. 화를 낼 수 있을 때 내는 모습이 되게 좀 멋있기도 했고, 네, 장동건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네. 이게 화를 내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화를 내야 되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좀 화를 좀 내야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네, 내 맞아요. 스스로 화를 냈을 때 그런 것도 생각해서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제가 했던 연봉 협상 같은 것도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살면서 화를 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고 나서 더 안 좋았나, 아니면 화를 참고 나서 더 안 좋았나라고 보면은 화를 참으면 저만 안 좋아요. 저 혼자 삭히기 때문에 저를 학대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극복이 잘 되는 편이라서 화를 안 내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게 불의만 아닌다면은, 그냥 의견이 다르거나 뭔가 가치관이 달라서 부딪히는 화라면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우님과 굉장히 생각이 많이 일치한데, 저도 이제 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화를 냈을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후회했었어요. 그쵸. 예, 모든 경우에서 괜히 냈다고 생각을 했고, 화 내기 잘했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화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화를 위한 화를 낸다면 그게 가장 나쁜 것 같아요. 폭력도 폭력을 위한 폭력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화를 위한 화가 아니라 그 목적을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내가 화를 내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그 상황 속에 처한 저는
그 비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거를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게 네. 그 화를 삭혀서 네. 나한테 해로운 게 있다면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사춘기 때나 이렇게 좀 많이 티격태격 할 수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랑 티격태격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네. 하지만 근데 이제 계속 참고 있으니까 이제 음. 어머님이 와가지고 말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쌓였던 걸 뱉는 거죠. 말을 막 폭발. 그러니까 아까 화를 정의했던 것처럼 내가 정줄을 놓고 뭔가를 계속 뱉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뱉고 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그냥 게임이 끝났어요. 네.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게 한번 맞아요. 다 쏟아내는 것도 좀 그럴 필요가 있다. 맞는 네. 것 같아요. 그 음.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감정의 표출이라는 것도 표현인 건데 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한테 화를 내요. 그럼 상대방이 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뭔가 기준이 생기는데 화를 안 내고 계속 참으면 그런 것들이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맞아요. 제 의견으로는 그 화의 표출과 화 배설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배설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이해해 준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경우는 그 상대방의 관용인 것이고 자신의 표출은 아닌 거죠. 그건 배설에 불과한 거고 상대방의 관용을 바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표출할 경우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야라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배설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그 이전의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받는 주체를 믿고 내가 화를 누구한테는 내고 누구한테는 안 내고 그럴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화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에 대해서 물론 자기 자신도 관계잖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도 관계니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화니까 두루두루 생각을 해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진짜 얘한테는 평생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좀 뭐 같아도 네. 화가 안 나요. 그냥 맞아요. 이제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화를 내야 된다면은 상대방이 관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합리적으로 화를 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랑은 좀 안 좋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긴 안 좋은 한데.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그렇긴 해도 그건 제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걸 안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셨구나.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는 게 그냥 어쨌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포인트로 말씀하시는지 알 것 무관심이 같아요. 약간 얘랑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어요. 너무 소중해서 내가 그죠, 화를 그죠. 내면 상처받을까봐 뭐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죠. 네. 근데 좀 다르긴 한데 네, 그거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사회적으로 만약에 내가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제가 그냥 가식을 계속 떠는 거죠. 서비스를 계속 비즈니스를. 근데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처세술이에요. 가치 평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처세술이고 그냥 저는 제가 화를 많이 내보니까 그냥 그런 게 좀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사람 되게 봤어요. 그냥 진짜 완전 무슨 말을 해도 다 비즈니스인 거예요. 다 가식적이었네요. 그쵸. 네. 다 비즈니스였는데 그 사람이 늘 비즈니스 어느 집단에 가든 비즈니스는 아니겠죠. 솔직한 모습을 보일 때는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게 필요할 때는 굉장히 그 관계에 있어서 일의 진척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쌓으려고 만난 거면은 조금 이성적으로 화도 내고 좀 그러겠지만 내가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뭔가 효율을 추구하는 상황일 때는 화를 안 내고 그냥 비즈니스 하는 게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나한테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화를 풀어주시는 방법이 특별히 있나요? 근데 방법이랄 게 참 애매한 게 이게 상대방이 화를
그러니까 사람마다 화가 풀리는 방법이나 포인트가 다르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냥 바로 좀 이렇게 말 이렇게 이쁘게 하면서 좋게 하면서 이렇게 변명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지 좀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화가 난 사람의 주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그쵸, 같은 그쵸. 경우는 뭐 진짜 미안하다는 말도 사과도 듣기 싫어하는데 거기다 대고 면전에다가 말하면 더 화를 붙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뭐 방법이라고 하면 사람의 성향을 고려해서 다르게 대처한다. 이 그 정도. 사람을 파악해서 예, 그게 중요한 그 것 같아요. 사람의 화에 풀리는 방법을 좀 고민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예. 저랑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상대방을 조금 읽어서 저 사람은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뭐 저 사람은 애교를 좀 부려야겠다. 이렇게 그쵸. 예, 생각을 맞아요, 해서 예, 맞아요. 그에 맞추는 것 같아요. 예, 온전하게. 근데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나한테 맞추지 말고 너의 진심을 다해라는 사람이 또 그럴 있거든요. 수 있죠. 예, 그건 근데 그 사람의 또 맞춤 그건 예, 거죠.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은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예. 상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둬요. 그냥 일단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뭐 끝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내 말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상대가 먼저 말하죠. 왜 내가 지금 화냈는데 아무 리액션이 없어? 이러면은 그게 그냥 좋던가요? 화내고 경험해 보니까. 그게 어차피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한 게, 화가 났으면 상대 기분은 그러니까 상대의 기분이 이미 상해 있잖아요. 그쵸. 일단 그런 일을 안 만들어야 제일 좋긴 하지만 그쵸. 그 방법이 그래도 제일 저한테 맞지 않나. 네. 뭐 제가 추천드리진 않지만 네. 화가 났을 때 제가 이성적으로 받아치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오히려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이제 조금 다 다르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 사과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그냥 미안해만 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을지 그 10가지를 말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걸리기를. 약간 로맨티스트네요. 저랑 비슷해요. 저도 막 감정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이랬겠다, 진짜 이랬겠다 너 막 이러면서 그냥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맞아. 이 사람이 그래 뭐 괜찮아 뭐 이거 얘기하기 전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때문에 잘못했는데 또 이제 반응이 없어. 그럼 또 얘기해요. 또 다른 거 이유 찾아서 또 얘기하고 또 이거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그 사람과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오히려 화를 좀 돋구거나 그러진 않나요? 내가 뭐 때문에 화난지도 몰라. 한 1번부터 계속 말하다가 1번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내가 아직도 화 뭐 때문에 났는지 몰라 이러면서 더 싸우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화가 나서 그냥 이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진짜 되게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별로 화를 아예 풀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구나.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인간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죠. 인연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인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나와의 인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저도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화를 내가 냈던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내가 화를 내기 잘했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화를 괜히 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잖아요. 혹시 뭐 그랬던 일화 같은 거 있으실까요? 잘했다는 경우는 사실 크게 기억이 안 나는데 괜히 냈다고 한 경우가 제일 많은 건 부모님한테 화내는 경우가 제일 많이 후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그쵸. 제일 편하잖아요. 이게 편한 사람한테 화내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내기 쉬워서 내는 화가 제일 후회되는 것 같아요. 약간 멋있는 말 같아요. 그랬나요? 네. 좋았습니다. 뿌듯하네요. 다른 분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데 괜히 냈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제 거의 모든 상황에 저도 느꼈어요. 항상 화를 내고 나면 항상 후회했고 항상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고 화내기 잘했다는 전혀 없어요. 아까랑 똑같지. 하지만 이제 잘 타일렀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 화냈다. 아니, 근데 아니요. 이게 이제 타인은 화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죠. 저는 이제 잘 타일렀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타인은 쟤 또 화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진짜 화가 아니라 어떤 잘 타이름을 한다면 이런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 타인이 그 당시에는 화라고 느낄지언정 그 관계가 계속됨으로써 그 타인도 느낄 거예요. 그게 이게 화가 아니었구나. 그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화내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에게 화낸 적밖에 없고 채찍질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쵸, 그쵸. 스스로에게 화를 내면. 그리고 화를 괜히 냈다라는 거는 엄청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 외의 모든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편이 네. 그쵸. 대부분 사람이 좀 그렇지 그죠. 않나 싶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화를 내서 스스로 좀 멋있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이 됐을 때 상대방과 좀 멋있었다 방금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좀 합리적으로 멋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에서 욕 먹고 있고 막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 진짜 그럴 수 모든 있잖아요. 포인트가 다 맞긴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좀 궁금한 건데 여러분들 신의 존재 혹시 다 믿으시나요? 신의 존재 믿으세요? 우리를 만든 신, 인간을 만든 신. 아니요, 저는 사실 무교라서 그런가 신에 대해서 크게 그런 건 없어요. 혹시 선택지 중에 노 코멘트 있습니까? 네, 노코멘트. 저는 그럼 노 코멘트로. 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신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없다는 전제하에 인간에게 분노라는 감정은 왜 있는 걸까요? 어필? 어떤 어필이요? 내가 지금 이만큼 이걸 말하고 있잖아. 에 대한 어필. 감정이 격해지는 게 그냥 분노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다 보면은 화가 이렇게 슬슬 나면서 이제 언쟁이란 걸 하게 되니까. 네. 저는 그 분노라는 게 자기의 무지를 찾아갈 수 있는 자기의 방어 기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자기 스스로의 방어 기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노는 타인에 대한 표출이 아니라 내가 멍청해서 분노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남수님은요? 죄송합니다. 방금 뇌를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간단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서지 않을까요? 혹시 저한테 약간 분노? 느껴졌어요. 이해가 안 분노, 되셨군요. 혼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이 안 보일 때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감정이라는 거랑 기분인 거랑 다른 건가요? 어떤 거요? 감정과 기분?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죠. 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기분은. 더 저려진 거죠.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이성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닐까. 그럼 이성적으로 화내는 게 있고 감정적으로 화내는 게 이제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다고 봐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화내는 건 말 그대로 전략 아닌가요? 약간 처세술? 아니요. 내가 이거를 감정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화날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 이제 이 두 가지 사안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그 의미라면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질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좀 외줄타기를 한다고 봐요. 이성적으로 뭔가 아니다 싶다가 이게 감성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성의 끈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네. 그거를 좀 잘해야 화도 좀 잘 낼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포인트를 딱 캐치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화를 내면 안 되고 너무 쌓아놔도 안 되고 아예 화를 안 내도 안 되고 그게 이성적인 화의 기준이 아닐까.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인 것 같아 좀.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PCM? 아니요. 이제 그거예요. 진짜 쉬운 개념으로는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이제 이건 정치적인 건 아닌데 뭐 그런데 아니면 뭐 노인 좌석에 앉으면 안 되고. 네. 근데 누군가 그러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제가 감정적으로 화난다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화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화는 사실 정의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삶에서 나는 화는 감정에서 오는 화로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제가 만약에 사회적 소수가 뭔가 뭐 피해를 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가 된 상황에서 제가 그거에 감정이입이 됐을 수도 있지만 감정이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것도 이성적인 화로 봐서 이게 이 화가 부정적인 개념이니까 이것도 피해야 되는가? 제 생각으로는 형우님이 그걸 화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화라기보다 어떤 형우님만의 투쟁에 가까운 그쵸. 표출이고 그런 거는 이제 형우님 스스로의 어떤 좋은 순환적인 좋은 시너지가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어떤 이제 삶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화라고 보고 그 또 화라고 보면은 그 화가 가진 단어의 힘이 크기 때문에 언어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쉽게 부정적인 사고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그것을 화로 안 보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화가 늘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제 스스로 고민해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언제는 화를 내야 돼요. 화를 내서 거리에 나와야 되고 네. 뭔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저는 화도 인간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분노라는 감정도 인간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인간이 인간답게 해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도 인간의 가치인데 네. 화를 내지 않고 뭔가 내가 묵인을 한다거나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간다던가 좀 그런 감정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론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나왔네요. 그 스스로를 위한 약간 방어기책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졌어요. 두 분이 이제 이게 맞는 부분이 생겼네요. 근데 검철님은 이제 조금 오늘이 사실은 그거예요. 이제 끝내고 이제 한동안 또 오랫동안 못 오세요. 네네. 그래서 말을 일부러 좀 많이 해봤어요. 평소에도 많이 하지만 지금 한 3번 오셨나요? 지금 최근? 네, 3번 정도 온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또 찾아주면 좋겠고 또 네네. 짧게 소감 한마디. 일단 이렇게 제 스스로도 제가 멍청한 걸 알지만 그 멍청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 게 너무 값졌고 이런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피드백이 많이 됐고 그쵸. 저 스스로도 어디서도 나도 말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좋은 또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또 선물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내가 해보지 못했던 말을 한번 해보면서 네. 이제 용기도 얻고 자신감도 얻고 네, 아마 죽을 때까지 정조라는 인물은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럼 상님은 오늘 처음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팟캐스트를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는데 좀 여기 와서 직접 해 보면서도 느끼지만 좀 들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서 되게 재밌네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듣게 되니까 그쵸.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팟캐스트에 진짜 좋은 게 많아요. 컨텐츠 중에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참 팟캐스트도 참 매력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너무 화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너무 수고하셨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검철님 또 다음에 찾아와 주시고 네, 상님은 알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참 만나뵙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